예, 오늘 뉴스 탑10은 바로 1위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꽤 중요한 기로에 서 있는 인요한 혁신입니다. 범지가란 중진 의원들은 별다른 답이 없고 특히 장제열 의원은 서울로는 가지 않는다 이런 공개 반박까지 한 상황이죠. 오늘 인요한 위원장이 작심한 듯 압박 수위를 한껏 끌어올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의 교감까지 언급을 한 겁니다. 매를 들어서라도 우유를 먹이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배경 한 번만 설명 부탁드릴게요. 의사는 많은 약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침없는 얘기하려고 한 열흘 전에 제가 여러 사람 통해서 뵙고 싶다고 그랬는데 대통령 직접으로 연락 온 건 아니고요. 돌아서 온 말씀이 만남은 오해 소지가 너무 크다. 그냥 지금 하고 있는 거를 초심껏 생각껏 맡아서 임무를 좀 끝까지 그렇게 당과 우리가 필요한 거를 그냥 거침없이 해라. 이런 신호가 와서요. 끝날 무렵에 요약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마지막에 요약을 해서 우리 의견을 거침없이 말씀드리는 거지. 어제는 인요한 위원장이 본인 윷놀이, 본인 유판에는 백도는 없다고까지 얘기했는데 오늘 한 발 더 나은 것 같습니다. 최병무 의원님. 네. 제가 인요한 위원장이 오늘 라디오 인터뷰를 한번 읽어볼게요. 열흘 전에 여러 사람을 통해서 윤 대통령 뵙고 싶다고 했더니 만남은 좀 오해 소지가 크다. 소신껏 거침없이 하라고 신호가 왔다. 일단 어떻게 좀 들으셨어요? 첫째, 저는 두 가지 메시지가 있다고 보는데요. 하나가 이제 대통령의 메시지, 시그널이 왔다. 뭐 얘기하는 부분하고 열흘 전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열흘 전? 열흘 전. 왜 그러냐면 자, 대통령의 메시지라는 것은 사실은 인요한 위원장이 정말 저런 일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저걸 공개할 수 있느냐? 공개 못할 거예요. 그러니까 저걸 공개하느냐 여부를 둘러싸고 저는 인요한 위원장과 대통령실 간에 교감이 또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열흘 전에 왜 제가 주목을 하느냐면 사실은 인요한 위원장이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들의 불출마 내지는 수도권 험지 출마를 얘기한 게 11월 3일 오후입니다. 그렇죠? 11월 3일 오후. 그럼 지금으로부터 열흘 전이라고 하면 그 이후죠, 이후에 본인이 대통령을 한번 뵙고 싶다고 얘기를 했고 근데 그 다음에 대통령실로부터 누군가가 연락을 해서 저런 시그널이 왔다 이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본인이 대통령을 뵙고 싶다고 한 게 열흘 전쯤이라고 했으니까 뭐 대략 한 5일이나 뭐 6일쯤 될 거고요. 그럼 본인이 메시지를 받았다고 한다면 뭐 6일이나 7일 뭐 또는 8일 뭐 이 정도에 받았다는 거잖아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대통령실에서 저 메시지를 인요한 위원장한테 전달했을 때 대통령실에서 이미 친윤 불출마 얘기를 다 알고 있던 상태였다는 거죠. 그걸 알고 있는 상태에서 그걸 제지하지 않고 소신껏 거침없이 하라는 거는 그걸 사실상 승인했다고 봐야 되는 게 맞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 지금 인요한 위원장의 얘기가 친윤 불출마 이게 대통령의 뜻과 전혀 다르지 않다는 걸 지금 인요한 위원장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동안에는 이제 이 정도면 뭐 사람들이 알겠지 했는데 모른 척하고 지금 전부 다 반응을 안 보이니까 중진들이. 인요한 위원장이 몇 발짝을 더 나가서 이게 대통령의 뜻이다라는 걸 지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고 저 상황에서도 만약에 또 호응이 없다 그러면 아마 더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예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최병무 의원께서 열흘 전을 주목한 게 사실은 그 윤 대통령 측근들 혹은 뭐 중진들 지도부 험지 출마하라는 게 지지난주 금요일 그러니까 11월 3일이었고 3일. 오늘이 11월 15일인데 열흘 전쯤에 대충 그 시점이니까 교감이 그 전부터 있었을 거다. 사전 교감 조율. 아니 그거보다는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저거죠. 11월 3일 오후에 그걸 불출마 압박을 했는데 용산 대통령실에서 그걸 다 알고서 인요한 위원장한테 저런 거침없이 하라고 했다는 거는 사실상 불출마 이거를 승인했다는 거죠, 대통령이. 그 의미가 있다는 거죠. 신지혜 의원님, 이 정도면은 사실은 인 위원장의 압박 수위를 계속 좀 높이고 있는 건데 이것도 말을 안 들면 예를 들어 뭐 말을 안다는 표현은 인 위원장의 입장을 대변했을 때 이것도 효과가 없다면 더 끌어올 수 있다. 이런 일종의 최후 톰척, 선전포고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렇게도 볼 수가 있는데요. 저는 뭐 이미 이게 삼심, 세 개의 마음이 일치가 돼 있다. 그러니까 이제 정치라는 것은 민심을 받드는 거 아닙니까? 제일 중요한 게 민심일 거고 그 민심을 대통령이 어떻게 해독을 해갖고 자신의 마음, 이른바 윤심으로 정리를 하느냐. 그다음에 지금 혁신의 키를 주고 있는 인요한 위원장이 또 어떻게 마음을 먹느냐. 인심. 그래서 민심과 윤심과 인심이 큰 방향에서는
저는 뭐 일치하고 있다 이렇게 본 것이고, 근데 그거를 이제 본인 입으로 지금 이뇨한 위원장이 확인을 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좀 우리가 유의해서 봐야 될 것이요. 어떤 걸 유의할까요? 네, 이뇨한 그 혁신위가 하고자 하는 큰 방향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저는 일치하고 있다라고 보는데, 구체적인 방법론에 있어서는요, 이뇨한 그 혁신위의 방법론이요, 이런 거를 이끌어낼 수 있는 굉장히 그 노하우를 갖고 있는 것인지 거기에 약간 물음표는 찍혀져요. 뭐냐면요, 이런 식으로 제가 이뇨한 위원장 정치 안 해본 분인데 상당히 고단수의 정치 언어를 구사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요번에 한 가지 약간 이건 아닌데 하는 게 있었어요. 뭐냐면은 너 맞고 우유 마실래? 아니면 그냥 마실래? 그러니까 마치 부모가 애 대하듯이, 그다음에 교사가 학생 대하듯이, 이거는 좀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은 불출마가 됐던 수도권 험지로 옮기는 게 됐든요, 그 십수년 이상 그 정치한 사람들의 자신의 인생을 건 그 결단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결정의 주체는 혁신위가 아니에요. 혁신위는 그거를 분위기를 조성하고 유도하는 것이지, 본인들이 마치 그 결정의 주체인 것처럼 너 엄마 맞고 마실래 안 마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이건 오히려 불필요한 그 반발만 초래할 것이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요, 아주 세심한 그런 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방향성은 맞는데 조금 세련되지 못했다 이 말씀하시네요. 세심한 접근이 필요한데 그냥 저렇게 거칠게 툭툭하고 뭐 하는 것은 오히려 어떻게 보면 약간 아마추어적 그 한계를 드러내는 거 아니냐. 그런 걸 다듬어야 됩니다. 다듬고 있으면요. 그리고 이런 결단이 내려지면요, 그게 뭐 이뇨한의 그 압박 때문에 된 거다. 누가 밀려서 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도 3선 이상 해갖고 하면요, 고독에 찬 결단을 하더라도 본인이 그 거기서 빛나고 싶은 거지, 이뇨한 혁신의 압박에 밀려서 내가 어쩔 수 없이 하게 된다? 그런 모양새로는 될 일도 안 된다. 신 의원님, 근데 제가 얘기를 쭉 다 보니까 반대 질문 드릴게요. 근데 세련되게 천천히 하나하나 스텝 밟아서 중지를 나가라고 하면 나가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이거는 이뇨한 혁신위가 이렇게 딱 던져놓고요. 그거를 나름대로 보이지 않는, 정치는요, 수면 위에 올라온 것을 보통의 이제 대중들이 인식하는데 수면 하에서 이루어지는 행위가 훨씬 더 중요한 행위가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해나갈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저는 뭐 시간의 문제지, 아까 그 결론은 똑같아요. 당사자들도 어쩔 수 없을 것이다. 당사자의 호응이 있을 것이다. 그 점은 전 결론은 똑같습니다. 아까 신 의원께서 잠깐 이제 민심 얘기를 해서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이 여론조사는. 그러니까 인뇨한 혁신위가 중진들 험지 출마 불출마 요구가 맞는지 아닌지를 여론조사 좀 일부 물어봤는데, 적절한 요구다라는 게 과반이 좀 넘었고 부적절한 요구다 27%. 그러니까 인뇨한 위원장 생각에 윤 대통령도 그렇고 여론 민심도 그렇고 다 내 편이다, 이런 생각을 좀 하는 것 같아요. 뭐 여론조사 수치만 보면 그렇습니다. 근데 그 뭐 중진 의원들의 거취를 여론조사로 정할 수는 없을 거고요. 또 여론은 늘 기득권에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근데 영남 다선 중진은 대표적인 기득권이잖아요. 당연히 저는 여론조사 결과는 저렇게 나오리라고 보고, 이 여당이나 야당 지지자들 사이에도 별로 의미 있는 차이는 나타나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런 여론조사까지 공개되고 있는 상황은 어쨌든 지금 아무도 호응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이뇨한 위원장으로서는 압박의 수위를 한 단계 끌어올려서 압박을 하고 있는 거라고 보고, 물론 뭐 저 여론조사를 이뇨한 위원장이 한 건 아닙니다만 대통령과의 교감을 공개했다는 거는 굉장히 큰 메시지인 거죠. 그에 대해서 눈여겨볼 게 대통령실의 반응이 없습니다. 보통 대통령실이 그게 대통령의 뜻과 다른 얘기를 뭐 당직자를 통해서나 누굴 통해서 나가면 그거는 대통령의 뜻이 아니다, 뭐 그런 일이 없었다, 이렇게 반박을 하거나 정정을 할 텐데, 이뇨한 위원장의 그런 어떤 이제 이른바 윤심 공개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실에 별다른 언급이 없다는 건 사실상 대통령의 뜻이 거의 근접해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에서, 당장 일단 당사자로 지목된 뭐 김기현 대표, 장제원 의원 같은 분들이 조금 더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저도 이제 신지원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는 게, 결국에는 그 정도 중진들이 떠밀려 가지고 주저앉는 모습을 보이지는 않을 거예요. 그럼 결국엔 당사자들의 결단, 뭐 선당 후사, 뭐 대승적인 결단, 이런 또 모양새가 중요할 텐데, 그 시점, 그런 모양새, 그런 타이밍, 이런 걸 고르고 있지 않을까 싶고, 이게 야당 같으면 버팁니다.
내년 총선에 설사 공천을 못 받아도 무소속으로 돌아오면 다시 이제 뭐 원위치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 이러고 버티는데 여당은 대통령 임기가 이제 절반밖에 돌지 않은 상황에서 예. 아직도 3년이라는 임기가 남았는데 예. 저게 대통령의 뜻이라면 그것과 맞서는 거잖아요. 그럼 무소속으로 살아오기도 어렵고 무소속으로 살아와도 정치적으로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결국 시간 문제지 저는 관철이 될 텐데 인유한 위원장도 상처를 입게 돼요. 이 과정에서. 왜냐하면 뭐 중진들이 그냥 물러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인유한 위원장은 원포인트 릴리프로 올라온 거기 때문에 예. 저걸 관철시키면 나도 물러난다. 구원투수로 왔기 때문에. 뭐 이런 정도의 이 각오는 지금 좀 필요한 게 아닌가 싶어요. 근데 이제 오늘 그 혁신위의 멤버 중에 하나인 오신환 의원도 당이 혁신안 안 받아들이면 해체할 수밖에 혁신위원장 던지겠다 혹은 뭐 조기 해산, 해체 이런 압박 수위도 꽤 그 다른 곳에서 좀 높이고 있는 것 같아서요. 그렇죠. 당초에 언론 보도에 저런 게 나왔었죠. 인유한 혁신위원장 그 체제에서 만약에 이게 다 아무런 호응이 없으면 해체할 수밖에 없다. 근데 이게 당에는 위협이 될 수 있어요. 예. 그러나 저는 뭐 장제원 의원이나 김기현 대표한테 위협이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 사람들은 지금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겠어요? 자기 당선이 중요하다고 또는 자기의 정치 생명 연장이 중요하다고 하는 사람한테 당이 이러니까 선당후사하라 뭐 이런 요구는 저는 별로 먹히지 않을 거라고 보고 뭐 오신환 이제 혁신 의원도 얼마나 답답하면 저런 얘기를 할까 싶은데 저거 외에 사실은 그 조금의 정치 아까 저 신지호 의원께서 얘기했는데 예. 사실은 빙산에 드러난 거 말고 아래에서 벌어질 수 있는 여러 가지의 상황이 그 정치 작업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사실 있는 상태에서 지금 이런 일들이 벌어졌어야 하는데 워낙 그 성급하게 이제 혁신위원회 체제로 가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방송 인터뷰를 통해서만 메시지가 전달되고 이게 좀 문제가 있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거죠. 뭐 김기현 대표가 만약에 여기서 그 본인이 뭐 불출마를 하거나 뭘 하면 김기현 대표는 앞으로 뭘 어떻게 할 수 있다는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뭐 그 불출마의 대가 같은 것들도 사실은 얘기를 충분히 할 수가 있거든요. 예. 그거는 뭐 공개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정치 작업들이 좀 부족했기 때문에 이런 반발이 있는 건 아닌가 싶은데 사실은 뭐 대통령실에서 가지고 있는 카드라는 건 굉장히 여러 개 있습니다. 이런 카드를 적절히 활용을 해서 대통령실이 물밑에서 움직여주지 않으면 아마 인유한 혁신위원회가 별 성과를 내지 못하고 끝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한 조간신문 제목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이 지지자 4,000명 동원에 생산 장제원 의원. 아까 여기 계신 몇 분들도 결국 당사자들의 결심까지는 좀 혁신위가 좀 시간을 주고 기다려줘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데 그럼에도 지지자 동원해서 행사하고 뭐 교회 간증에서 여러 가지 했던 장제원 의원이 오히려 윤핵관의 해체를 촉발시킨 거 아니냐는 분석도 나왔는데 상대당으로서 좀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요. 대통령이나 국민의힘이라든가 아니면 인유한 혁신위에서 설명을 해줘야 돼요. 이제까지 이준석 전 대표가 가장 국민의힘의 문제는 윤핵관이다. 윤석열의 핵심 관계자. 이게 문제라고 계속적으로 얘기했는데 당대표에서 물러나고 사실상 징계를 받고 회복 불가능한 위치로 만들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와서 갑자기 왜 윤핵관이 당의 가장 큰 문제이고 물러나야 되느냐. 왜 인유한 혁신위원장이 몰아내려고 하고 있고 이걸 용산 대통령실에서 거침없이 소신 있게 하라. 이런 말을 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만이 김기현 대표나 저는 장제원 의원이 이해를 할 것이라고 생각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당 내부에서도 그리고 국민들에게도 설명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드리고요. 지금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17% 차이로 굉장히 패배를 하면서 국민의힘이 힘든 상황이지만 예. 가장 중요한 건 윤핵관도 문제이지만 무능하다는 게 문제거든요. 그러면 빨리 윤석열 정부가 경제정책이라든가 앞으로 나아갈 윤석열 정부의 국정 방향성에 대해서도 주장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전혀 없이 그냥 윤핵관 바꾸자. 그러면 윤핵관 바꾸고 누구 넣을 건지 어떠한 기준으로 넣을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천 기준 등이 정확히 제시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예. 결국에는 윤핵관 빼고 또 더 윤핵관이 들어갈 수 있는 문제가 있어서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국민의힘이 좀 더 명확한 예. 생각들을 표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뭐 인유한 위원장의 개인적인 얘기지만 용산 참모들 혹은 뭐 낙하산 공천 이런 거 없을 거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제가 한번 잠깐 그 얘기도 덧붙여봤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어제부터 당대표인 김기현 대표의 발언도 꽤 눈여겨볼 만합니다. 그런 정제되지 않은 이야기가 언론에 보도되는 것에 대해서 당대표로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질서 있는 개혁을 통해서 당을 혁신하도록 권한이 부여된 것인데 일부 위원의 급발진으로 당의 리더십을 흔들거나 당의 기강을 겉들어뜨리는 것은 아마 하지 않아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정제된 언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제되지 않은 발언들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또 그것이 번복되거나 혼선을 일으키는 모습은 혁신을 위해서도 또 당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하는 그 총선은 단편 예술 작품이 아니라 종합 예술 작품이니만큼 당을 중심으로 지도부가 총선을 종합 예술 차원에서 잘 지휘해 나갈 것입니다. 박원석 의원님, 네. 어제는 급발진한 표현을 김 대표가 썼고 오늘은 물론 뭐 총선은 당 중심의 종합예술작품이다. 저희가 색깔을 다르게 표현한 건 이겁니다만 저는 그 위의 얘기도 정제되지 않은 발언은 혼선이다. 이 두 얘기를 인요한 혁신이 결연한 걸 좀 어떻게 들으셨어요? 글쎄 뭐 말씀은 부드럽게 했지만 이 혁신위에 대한 강한 비판이나 문제의식을 담고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보고요. 어떻게 보면 좀 예정된 충돌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 혁신위원장, 인요한 위원장을 임명하고 상당히 많은 권한을 부여했다. 이렇게 이제 혁신위원장도 얘기를 했는데, 근데 사실은 뭐 하늘에 태양이 두 개일 수가 없어요. 결국 이제 당대표는 당대표의 역할이 있고, 당대표가 위임한 범위 내에서 혁신위의 제한적인 역할이 있는데, 최근에 인요한 위원장의 행보를 보면 그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나오는 얘기가 마치 비대위원장과 같은 행보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인요한 위원장이 하고 있는 통합 행보라는 것이 이를테면 지금 국민의힘에 이 당원 당규나 강령이나 이런 것들을 손보거나 아니면 내년 총선과 관련된 뭐 필요한 제도 개선 조치에 국한되는 게 아니고 이 5.18 묘지를 찾아가고 또 4.3 그 제주도를 찾고 이렇게 아주 광폭 행보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건 보통 이제 당대표들이 하는 행보인데 그런 면에서 김기현 대표 입장에서는 약간은 불편함을 느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당장 김기현 대표가 지금 이를테면 불출마나 험지 출마 압박을 받는 당사자가 됐잖아요. 사실은 장제원 의원도 굉장히 상징성이 크지만 누구보다 김기현 대표가 1호 어떻게 보면 이제 불출마 혹은 험지 출마 대상자로서 크게 압박을 받고 있는 거죠. 그러나 이제 김기현 대표도 결단을 하더라도 이제 본인의 판단과 본인이 선택할 시점 또 본인이 원하는 모양새 하에 결단이어야지 그걸 뭐 혁신위원장한테 밀려서 결단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혁신위가 너무 과속하고 있다. 이런 지적을 하는 게 아닐까 싶고요. 그러나 저는 결국에는 절충되게 될 수밖에 없다. 지금 선거 지금 몇 개월 앞두고 여당 내에서 당대표하고 당대표가 임명한 혁신위원장이 충돌하는 모습을 보이면은 그건 일종의 자폭이에요. 그런 모습을 보이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적절한 수준에서 타협점을 만들 거라고 보고요. 그건 결국 김기현 대표가 어느 시점에 어떤 모양새로 어떤 방식으로 결단을 하느냐 거기에 달려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당 중심의 종합예술작품, 당 중심이라는 얘기했는데 아까 박원석 의원께서 태양은 두 개일 수 없다. 이런 거잖아요. 결국은 뭐 누가 태양이든 국민의힘으로서는 내년 총선 이기는 게 지상 과제일 텐데 근데 이제 오늘 인요한 위원장이 이제 윤심과 교감하고 있다는 발언까지 시사했으면 어쨌든 지금 무게가 혁신위원장이든 그게 비대위원장이든 인요한 중심으로 좀 쏠리는 거는 아닌가 뭐 이런 해석은 가능한 겁니까? 근데 저 두 사람 간의 관계를요. 한쪽이 승자가 되고 한쪽이 패자로 되는 관계를 보면 저런 뭐 충돌 누가 더 뭐 나중에 최후의 승자가 될 것인가 이렇게 보는데 저는 전혀 다르게 봅니다. 저 두 사람은 운명 공동체입니다. 운명 공동체라는 게 왜 그러냐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대패를 한 다음에 김기현 2기 체제가 출범을 하지 않았습니까? 김기현 2기 체제의 핵심은 인요한 그 혁신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인요한 혁신이가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면 김기현 2기 체제도 순항하게 되는 것이고 인요한 혁신이가 실패하게 되면은 아마도 김기현 2기 체제 갖고는 안 된다. 이제는 정말 그 무슨 이런 거 혁신이 정도가 아니라 지도부 다 총사퇴하고 비대위를 만들자 이 얘기가 안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방법론을 둘러싼 아까 급발진이라고 한 거는요. 방향을 둘러싼 충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속도를 둘러싼 급발진 뭐 이런 거고요. 그래서 뭐 조기 해체를 할 것이다. 그다음에 뭐 심지어 그만둬야 될 사람들 이른바 블랙리스트를 만들고 있다. 나중에 이거 다 이제 혁신위 자체에서 아니라고 자기들이 정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 제가 봤을 때는 혁신위에 좀 부족합니다. 혁신위가 그 전지전능할 수가 없거든요. 예. 그리고 제가 이거는 뭐 이제는 말할 수 있으니까 이제 말씀드립니다만 어떤 겁니까? 그 예를 들어서 윤석열 저 후보 캠프가 초기에 구성됐을 때 예. 장재원 의원이 그 캠프 총괄을 맡았습니다. 그렇죠. 총괄을 맡았는데 아들 뭐 좀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가지고 이미지가 악화되니까 그 여러 가지 캠프 내에서 말들이 많았어요. 예. 장재원 의원이 총괄을 맡는 거는 안 좋다. 어허.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제가 이제 정무실장을 맡고 있었는데 이거를 의견들이 많이 와요. 그래서 제대로 좀 전달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제가 그건 하면 안 좋다. 가만히 있자. 근데 본인이 알아서 후보를 위해서 자기가 결단을 내리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정치인들은요, 특히 누구한테 떠밀려서 하는 거 제일 싫어해요. 중요한 건 본인의 명분. 네, 그리고요. 지금 본인에게 어떤 그 압박이 오고 있다는 거 다 압니다. 예. 그걸 굳이 그냥 면전에 가갖고 그러니까 제가 아까 우유 얘기 그런 거는 좀 아직 정치의 그 문법을 알겠습니다. 잘 모르는 거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일단 지켜보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어요. 장재원 의원이 과거 윤석열 후보 캠프 시절의 일화를 지금 상황과 좀 빗대 주셨는데